안녕하세요. 강의연구소 대표 전아름입니다. 사실 내가 강의를 하는 주제로 엄청 오래 연구개발을 한 사람이 아니라면 무조건 모르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사실 10년, 20년 그 주제로 연구개발을 하고 오랫동안 강의를 한 사람이어도 내가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답변을 못하면 뭔가 준비가 좀 덜 된 사람 같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심플한 해결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즉답을 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우리는 질문을 받으면 1초 컷으로 바로 답변을 하는 게 습관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보통 수다를 할 때 주거니 받거니 티티카카를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정적이 있는 시간이 어색해서 말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하다가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냥 바로 생각을 하지도 않고 즉답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뇌가 그렇게 집중력이 좋지가 않거든요. 이게 진짜 실화인데요. 옛날에 제가 강의를 했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어릴 적에 창업을 시작했는데 창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질문을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릴 적에 창업을 시작했는데 이 부분의 말만 듣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빡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한 뒷부분은 전혀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과 극복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거랑은 완전히 다르게 오히려 어릴 때 창업을 하니까 인터뷰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너무 좋았는데요? 이러면서 23살에 창업을 했던 그 시기에 대해서 좋았던 이야기만 제가 꽂혀서 엉뚱한 대답을 한 적이 있었어요. 또 누군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진짜 잘 모르는데 무조건 그 자리에서 100%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즉답으로 머릿속에서 툭툭 떠오르는 생각들을 횡설수설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 저에게 질문을 한 사람의 표정이 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제가 한참 이불킥을 하면서 막 부끄러워한 적도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일부러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는 훈련을 했었어요. 한동안 오프라인에서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항상 메모장과 볼펜을 제가 챙겨갔는데요. 그래서 질문이 들어올 때 메모장에 질문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러면서 제가 적었던 질문을 다시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 질문이 이해가 잘 안 되면 혹시 땡땡땡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것이 맞나요? 라고 정확한 질문의 의도가 뭔지 파악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고 잠시만 생각을 해볼게요. 땡땡땡에 대한 것이랑 이러면서 생각할 시간을 벌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벌면서 내 머릿속에 이 질문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 빨리 뒤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찾아진다면 그에 맞는 답변을 하면 되고, 만약에 정말 모르겠으면 솔직히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난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혹시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디자인 플랫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를 했었는데요. 무료 템플릿인데 거기에 워터마크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수강생이 저한테 선생님 왜 워터마크가 찍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제가 잘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고 이건 제가 그때 진짜 모르는 거라서 이게 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수강생분께서 폰트가 유료라서 그래요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만약 제가 거기서 거짓말로 임기응변을 했으면 스스로 당황해서 막 버벅거리고 사실을 아는 사람 앞에서 제가 굉장히 창피해지는 거죠. 그런데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니까 바로 알려주시는 분이 계셔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워터마크가 유료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상황이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처럼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민망할 수도 있고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없으면 더 민망해진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질문에 대해 생각이 안 날 때는 그냥 깔끔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꼭 강의 끝나고 확인해서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프라인이면 끝나고 저한테 와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온라인 강의면 비밀 채팅으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잘 적어놨다가 추후에 꼭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연락을 드린다고 하고 연락을 안 드리면 여러분이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꼭 연락해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요약 정리.
오늘은 내가 모르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문장을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꼭 강의 끝나고 확인해서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꼭 강의 끝나고 확인해서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누가 강의를 하더라도 모르는 부분은 무조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알려드린 멘트로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꼭 소리내서 연습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절대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수강생 후기 등으로 증거가 다 남는 세상이에요. 다시 강조드리면 언젠가 여러분이 강의를 할 때 모르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멘트를 사용하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질문이 들어오는 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강의를 그래서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모르는 질문이 들어오는 확률보다 이미 많이 들었던 질문이 계속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럼 나도 그 질문에 대해서 더 정교한 대답을 해줄 수 있게 되죠. 다음 영상은 강의할 때 꼭 해야 되는 말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꿀팁 챕터가 거의 끝나가네요. 3개만 들으시면 꿀팁 챕터가 끝이 나니까 우리 끝까지 완강! 정말 꼭 완강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